여기 아시아의 어느 국제공항.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출장 온 미국인 여성이 입국 심사 도중 갑자기 보류구역으로 안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류구역에서 그 여성은 이민국 직원들로부터 여러 질문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심지어 향후 재입국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함께 온 한국 동료의 도움을 받아 긴급 비자를 발급받아서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만다입니다. 저는 하버드 MBA 출신의 엘리트 컨설턴트로 뉴욕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것도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발령 소식을 들은 날, 저도 모르게 회사 화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만다, 괜찮아요? 저는 그저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발령 소식을 들은 후 며칠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회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사만다, 당신의 능력을 미끼에 보내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눈에는 그저 좋지 않은 보직으로의 좌천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다들 놀라워했어요. 사만다, 너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저도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뉴욕의 빅테크 기업들과 일해온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발령 전날 밤 뉴욕 맨해튼의 제 아파트 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이런 풍경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그저 개발도상국, K-팝, 김치 같은 단어들 뿐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어차피 가야 한다면 1년만 버티자. 그리고 빨리 뉴욕으로 돌아오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과 씨름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모든 것이 두려웠죠. 비행기 안에서 만난 한국인들을 보며 저는 그들과 제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달랐죠. 과연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는 그저 앞으로 닥칠 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기내에서 한국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까? 아니면 그저 악몽 같은 1년이 될까?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의외로 깨끗하네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죠. 공항의 현대적인 모습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이건 아마도 미국 덕분이겠죠? 라고 생각했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한국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영향 덕분일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 뉴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질감도 느껴졌어요. 첫날 밤, 저는 호텔 근처의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모든 것이 한글로 쓰여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무작정 아무 메뉴나 가리켰고 나온 음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을 탔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지만 여전히 이것도 미국의 기술 덕분이겠지 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애플페이를 따라 한 거겠지 라며 코웃음을 쳤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지? 미국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시기였죠. 제 눈에는 그들이 그저 선진국인 미국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예상을 깨고 첫 회의에서 한국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의 영어 실력과 전문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의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죠. 첫날의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매운 음식, 발효 음식들을 보며 이런 걸 어떻게 먹지? 라고 생각했죠. 김치를 처음 먹어봤을 때는 그 독특한 맛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열심히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동안 보고 겪은 것들이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이 나라가 정말 미국의 도움 없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적어도 이곳에 있는 동안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자. 어쩌면 내가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 모든 것이 저에겐 도전이었죠. 특히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여성 직장인으로서 겪는 차별적인 태도에 불만이 쌓여갔죠. 회의 중에 제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남성 동료들의 의견은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제 의견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게 한국의 문화인가?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 선배가 저를 불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만다 씨, 여기서는 의견을 내기 전에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죠. 이 조언 덕분에 저는 한국식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점차 제 의견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문화도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거의 매일 있는 것 같은 회식,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요되는 듯한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죠. 사만다 씨, 한잔해요. 라며 술을 권하는 상사들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회의나 문서들은 한국어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지만 진전이 더디게 느껴졌죠. 이러다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의 위계질서 문화도 저에겐 낯설었습니다. 나이나 직급에 따라 말투나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나이 든 사람을 무조건 존중해야 하죠? 능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빽빽하게 들어찬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뉴욕의 지하철도 붐비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을 불평으로 시작했어요. 음식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매운 음식들, 발효 음식들.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았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갈 때마다 오늘은 또 뭘 먹어야 하나라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 음식의 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어떤 음식들은 꽤 맛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혼자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건 이 도시가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거였죠.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뉴욕보다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런 점은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도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때로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갔고 회사 생활에서도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불편한 점들은 많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중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고 새로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로의 출장이 잡힌 것입니다. 먼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갔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지문을 찍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동료들은 거의 즉시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미국 시민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굳은 표정으로 있으니 동료들은 제게 사만다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기기만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미팅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향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다시 한번 복잡한 입국 절차를 거쳐야 했고 한국인 동료들은 순조롭게 통과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출장 중 미팅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일본과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한국 기업과 문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 K-팝, 드라마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모든 나라가 미국을 동경한다는 생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 출장이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를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아 국가로의 출장 계획이 급하게 잡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업무에만 집중한 나머지 입국 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 자신이 정말 무지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당시에는 입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저와 달리 한국인 동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을 오해했어요. 그들만 비자를 미리 준비했고 저만 그 정보에서 제외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심지어 한국 동료들에게 약간의 서운함까지 느꼈습니다. 왜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류구역에서 이민국 직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입국 목적, 여행 계획, 비자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심지어 일정 기간 동안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행히 한국 동료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현지 회사의 공식 문서를 받아 긴급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고 저 때문에 동료들까지 불편을 겪게 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인에게는 비자를 요구하면서 한국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항상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미국 여권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어왔는데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여권에 대한 제 자부심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의 여권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새로운 강국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권의 힘 차이를 실감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죠. 한국 여권이 세계 2위의 강력한 여권이라는 사실, 게다가 미국 여권이 7위더군요. 그리고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가 미국보다 많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보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의 여권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여권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나요? 동료들의 대답은 일관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입국이 자유로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동료가 재미있는 말을 해줬어요. 사만다 씨,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세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본 많은 한국 여행 콘텐츠들이 떠올랐어요. 점점 더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했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미국은 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 때문일까?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성장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런 소프트 파워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제 시각도 변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주해왔던 건 아닐까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력을 발견하는 과정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각 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각 나라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나라의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했어요. 미국 문화는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더라고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특히 BTS나 기생충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 한국 문화의 파급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5G 기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더군요. 반면 미국은 여전히 강하지만 예전만큼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왜 높아졌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기술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인 것 같았죠. 그리고 이런 소프트 파워가 결국 여권의 힘으로까지 이어진 거겠죠. 한편 미국의 상황을 돌아보니 조금 씁쓸했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예전만큼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특히 트럼프 정부 시기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국가의 힘이란 게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문화적 영향력, 기술 혁신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싸구려 취급을 받았다는데 이제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더군요. 이런 변화야말로 한국과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았습니다. 여러 비교를 하면서 저는 국가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더 이상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대신 한국 같은 새로운 강국들이 등장하면서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떤 나라든 고정된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계속해서 혁신하고 발전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국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죠. 많은 경험을 통해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응력과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또한 국가 간의 관계,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각국의 정책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작고 미개발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한국을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로 보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이고 여성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더군요. 특히 젊은 세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매우 진취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K-뷰티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국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용해보니 그 품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이제는 저도 한국 화장품의 열렬한 팬이 되었답니다. 한국의 식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한국 음식들이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죠. 특히 건강에 좋은 발효 음식들과 다양한 채소 반찬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떠나면 김치가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죠.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과 투자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도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까지 즐겨보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반성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일하러 온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역동성을 사랑하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불편한 점들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이 나라의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오래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미국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국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자신감일 거예요. 이전에는 미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감을 가졌다면 이제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으로 돌아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고 싶어요. 변화와 성장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한국에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불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국의 역동성, 혁신성,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만다님 감사드립니다. 사만다님의 경험을 통해 저도 한국 여권의 실질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만다님이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활약을 펼치시길 바라며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만다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